이번 시간에는요, 평면 도형에서의 직선, 반직선, 그리고 선분의 개수 구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여기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평면 위에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네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 중에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과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요거를 그림에 표현을 해볼 건데, 서로 다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과 비슷하냐 하면은 원 위에 네 점이 있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원 위에 네 점이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원을 그릴 거고, 요 반원 위에다가 A점, B점, C점, D점을 찍을 겁니다.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를 더 그릴 건데요. 자, 거의 똑같이 이렇게 반원까지 그리는 건 똑같아요. 자, 반원까지 그려서 여기다가 A점, B점, C점, D점을 그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직선 하나를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을 하나를 더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D, E 이렇게 점이 5개 있는 경우하고 왼쪽에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은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A하고 E하고 D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뭐를 세볼 거냐면은 선분을 먼저 할 거예요. 선분. 자, 선분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분은 어떻게 생기던지 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왼쪽 그림에서요. 선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선분이 만들어지려면 점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남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3을 곱합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분은 AB와 BA가 같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도 AB, BA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같기 때문에 선분은 요거를 다시 뭐로 나눠주냐면은 2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선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얘는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점이 5개니까 일단은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몇 개가 됩니까? 왼쪽 거는 6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선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똑같아요. 4개면은 4 곱하기 3 나누기 2고 5개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2입니다. 10개면 10 곱하기 9 나누기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반직선을 해볼 건데요. 자, 반직선 아니다, 직선부터 먼저 하죠. 직선을 먼저 해볼 건데, 자, 직선을 먼저 해볼 건데요. 직선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은 두 개의 점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은 선분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점을 두 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4 곱하기 3인데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직선 BA가 같기 때문에 그죠?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옵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일단 점이 5개죠. 점이 5개인데 자, 보세요. 일단 5개니까 점 하나를 고르면 5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를 고르면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직선 BA가 같기 때문에 일단 2로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중요한 거는 A하고 E하고 D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러면 자, 봅시다. A, E를 골라서 만든 직선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E, D를 골라서 만든 직선하고 그죠? 그 다음에 A, D를 골라서 만든 직선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은 지금 같은 종류의 직선이 몇 개인 거예요? 같은 종류의 직선이 3개인 거죠. 그러면은 요 개수에서 일단 3개를 빼줍니다. 3개를 빼주는데 여기서 3개를 빼주고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3개를 빼주면은 요 직선은 아예 안 세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세줘야 되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세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개만 빠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은 10-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어요?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반직선을 할 건데요. 자, 반직선을 해볼 건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점을 2개를 고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점을 2개를 고르는 경우는 4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런데 반직선은 요거 하고요. 위치를 바꾸어도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직선은 그냥 4 곱하기 3에서 12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반직선이요. AE랑 AD가 똑같습니다. 그죠? 반직선이 뭐가 똑같다고요? AE랑 AD가 똑같죠. 그 다음에 DE랑 반직선 DE랑 반직선 DA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뭔가 좀 복잡하게 경우의 수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일이 쓰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직선은 출발점이 달라지면은 전부 다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따로 개수를 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세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요. 보세요. AB, AC, 그 다음에 AE랑 AD가 똑같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셉니다. B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그럼 B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BA, BE, BD, BC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요건 4개겠네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한번 세보죠. C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세보면 CB, CA, CE, CD 전부 달라요. 요것도 4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D에서 출발하는 거를 세죠. D에서 출발하는 거를 세주면, 그죠? D에서 출발하는 게 DC, DB, DA와 DE가 같으니까 몇 개? 요거 3개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E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우리가 세주면요. E에서부터는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 다 다르죠? 4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은 4, 3, 12에다가 12개에다가 6개를 더하니까 18개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세점도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와 이렇게 한직선 위에 3점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풀이가 달라요. 왼쪽 건 간단하지만 오른쪽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